네, YTN 라디오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이 전국의 핵으로 떠올랐죠. 용산 지역에 대한 관심도 또 그만큼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치적인 얘기는 좀 빼고 그래서 이 용산 국방부 청사 지역 주변의 역사는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이것을 자세히 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용산 역사 전문가라고 소개를 해야 되겠는데요. 김천수 역사학자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용산 역사 전문가. 용산만 가지고 뭐 역사를 연구하신 건 아니실 테고 용산에 대해서 특히 더 애정을 갖고 공부하고 계신 거죠? 네, 사실 용산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우리 한국 근현대사와 또 동아시아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또 최근에는 그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 이전에 이르는 현재의 문제까지 또 용산의 미래까지 폭넓게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자, 용산. 한자로 용용자의 매산자인데 말이죠. 이 지명을 어떻게 갖게 된 건지 이것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그 전에 예. 제가 사회자님께 한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저한테요. 예. 네. 붕어빵에 붕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붕어빵에는 없죠. 붕어빵에 붕어가 당연히 없죠. 예, 예. 그렇다면 용산 우리가 알고 용산에 있는 용은 없는 거죠. 네, 용산 기지에는 그러면 용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용산 기지에는 용산이 있느냐 없느냐? 네. 용산 기지가 그 용산 아닙니까? 용산 네, 기지라는 당연히 곳이? 용산 기지에 예. 용산이 있으니까 우리가 용산, 예. 네, 용산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반적인 또 용산의 역사와 또 용산 미군 기지의 역사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하게 될 또 국방부 그 땅에 대한 역사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제가 오늘 조선시대 후기에 만들어진 경조오부도라는 이런 지도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조선시대 후기에 만든 지도를 보게 되면 이 한양도성 서쪽으로 해서 잘 아시다시피 인왕산 줄기가 쭉 타고 내려와서 아현, 애옥에 그리고 오늘날 효창공원을 넘어서 마포, 한강 방면으로 이르는 이 산줄기가 마치 용의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용산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래요? 네. 그 산 줄기를 보고 용산이다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군요. 네. 예.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용산 미군 기지는 이 남산 목멱산 줄기에서 한강 방향으로 이렇게 남쪽으로 쭉 펼쳐지는 그 가운데 보시면 옛날 지도에 보시면 둔지산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현재 용산 미군 기지에는 용산이 없고 둔지산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곳이 지금 용산이라는 지명이 일단은 딱 맞는 지명은 아니다는 말씀이신데 말이죠. 지금 저희가 지금 스튜디오에서는 저 지도를 보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이 화면을 좀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용산이라는 지명이 지금 용산 기지가 있는 그곳은 원래는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사실 용산이라는 지명은 고려시대 때부터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예. 마포 쪽으로 오히려 그 더 가까이 있는 거네요. 네, 전국 팔도의 물자와 세곡들이 직결하는 정말 교통과 수원과 물류의 중심지가 바로 용산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마포 쪽에 가까운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용산 미군 기지 일대를 이렇게 용산이라고 이렇게 부를까요? 글쎄요, 왜 갑자기 그 마포 쪽에 가까운 지명이 거기로 옮겨간 겁니까? 네, 바로 이게 우리 한국 근현대사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 용산이라는 지명이 결국에는 오늘날 용산 미군 기지 일대로 이렇게 옮아가게 된 것인데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당시 동아시아 역사의 분수령이었던 러일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러일 전쟁 이후로 대규모의 일본군들이 들어오면서 현재 용산 미군 기지 일대의 약 300만 평을 강제 수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한 118만 평의 영구적인 군사 기지를 구축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조선시대 고려 때부터 존재했던 조선시대까지 또 구한말 개항기까지 있었던 전통시대의 용산이 오늘날
용산 미군 기지 일대로 지리적으로 영역으로 이렇게 확장 팽창이 되면서 네. 과거의 마포 일대 용산이라는 지명이 오늘날의 미군 기지 일대로 옮아가게 된 겁니다. 아. 네, 그래서 혹시 신용산이라는 지명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신용산 예, 지명 예 있죠. 신용산이라는 데가. 예. 잘 아시는 그 지하철 4호선이 지나가는 그 신용산역. 신용산역이 바로 러일 전쟁 이후에 이 일대 일본군들이 거대한 연구 병력을 만들면서 예. 조선시대 전통시대의 용산과는 다른 일본인들을 위한 군사 기지로서 또한 철도 기지로서의 새로운 용산이다라는 뜻에서 일본인들이 신용산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근데 신용산이라고 붙였지만은 결국은 그냥 그게 용산이 돼버렸네요. 그렇죠. 예, 네, 예. 바로 그 저희 우리 한국의 어떤 근대사의 질곡을 통해서 아. 사실 과거의 용산이라는 지명이 이쪽으로 옮아가면서 현대인들은 당연스럽게 이 일대를 용산이라고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둔지산이 되는 겁니다. 둔지산. 예. 예. 지금 뭐 전혀 처음 듣는 얘기라서 좀 흥미로운데 네, 말이죠. 굉장히 좀 아마 예. 네, 헷갈리시죠. 원래 용산이 아니었다 네. 그런 얘기인데 자 네. 지금 이제 국방부 청사가 있는 자리 그러니까 이제 이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올 곳 아니겠습니까? 네. 자 여기에 원래는 이 땅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원래는 용산이 아닌 이 남산 목멱산에서 한강 방향으로 쭉 이어져 있는 둔지산이거든요. 예. 이 사실 지금 현재 국방부가 있는 일대는 이 둔지산 자락이 이렇게 넓게 펼쳐진 그 위치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온 지도가 바로 러일 전쟁 직후에 일본군들이 이 용산 일대를 강제 수용하면서 만든 한국 용산 군용 수용지 명세도라는 네. 지도가 되겠습니다. 벌써 이때부터 일본인들은 일본군들은 이 일대의 이제 둔지산 지역을 벌써 용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네.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현재 국방부 지역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둔지산 자락의 한 구릉지가 이렇게 쭉 펼쳐진 형태의 이 위치에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요철 형태의 점들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네, 이게 바로 이제 예전에는 공동 묘지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현재 이 둔지산 자락에는 조선시대 후기부터 조선시대 때부터 보면 우리 전통 자연 칠학 마을들이 있었던 것이죠. 둔지산 자락에 있다고 해서 둔지미 또는 둔지리라는 둔지미 전통 칠학이 이렇게 발달해 있었습니다. 네. 예. 현재 국방부가 있는 이 구역은 이 바로 둔지미 마을 주민들의 사후의 거처였던 것이죠. 즉 무덤터였던 것입니다. 묘지였다는 네. 얘기죠. 예, 그렇군요. 자, 이게 지금 뭐 이제 흔히들 그 하는 얘기가 지금 이제 용산이 군 시설로 이용이 돼서 어떤 뭐 우리나라 침략을 당한 굴욕의 역사의 상징인 것처럼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말이죠. 지금 청나라에도 군대가 주둔을 했었고 일본군도 주둔을 했었고 그만큼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고 또 그리고 풍수지리적으로도 좋은 곳이다. 뭐 네. 이런 얘기들을 흔히 하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아, 네. 제가 좀 저희가 세간에 알려져 있는 좀 잘못된 사실들도 한번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최근에도 얼마 전에도 제가 들리는 얘기가 지금 현재 용산 미군 기지 안에 사실은 용산이 아니죠. 이 둔지산인데 예. 뭐 용머리라든지 어떤 용의 기운과 치맥이 이렇게 모인 굉장히 좋은 어떤 풍수 지리적인 어떤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이제 명당 자리다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는데 사실은 좀 전에도 제가 역사적 맥락에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용산 미군 기지 자리는 용산이 아닌 둔지산이 있는 네. 자리였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잘못 알려져 있는 사실이 혹시 사회자님 이 용산 기지에는 고려 때 몽골군들이 주둔을 했다. 내지는 어떤 병참 기지를 설치했다라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고려 시대 때부터 예. 또 임진왜란을 거쳐서 예. 그야말로 외세 주둔의 역사 내지는 외국군 주둔의 역사로 점철된 그런 땅이다라는 게 이제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인식인데요. 네. 제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제 문헌 자료와 역사적 연구를 했지만 고려 시대 때 몽골군들이 이곳에 주둔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것은 잘못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임진왜란 때도 당연히 여기는 용산 기지는 없었겠죠, 그죠? 임진왜란 때에 일본군들이
특히 당시에 왜군들이 주둔했던 곳은 예. 이 둔지산 일대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국 팔도의 물자가 모여놓은 마포, 마포 그 원효로 일대 예. 그 일대의 그 군자감, 전국의 군수 물자를 보관했던 군자감이라는 대형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팔도의 물자가 네. 모이고 하니까 이제 어떤 병참 기지 내지는 보급 기지로 또 군사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당시 왜군의 고니시 부대가 그 일대를 근거지로 해서 예. 작전을 펼치기도 했었습니다. 예. 가토 부대 같은 경우에는 용산 미군기지 둔지산 쪽은 아니고 어떤 문헌 자료를 보게 되면 경성부사라는 이런 자료를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청파동과 이제 가를동 쪽에 일부 주둔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네. 그 이유는 바로 현재 지금 후암동, 청파, 가를동은 바로 이제 남대문, 숭례문을 통해서 서울로 들어가는 길목이죠. 그렇죠. 바로 예. 길목이기 때문에 예. 일부 부대가 주둔했었던 것이고요. 아. 청일 전쟁 때도 청일 전쟁 당시에도 일본군들의 주력 부대는 현재 용산 미군 기지 그러니까 둔지산 일대에 주둔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원래 전통시대 용산 주로 이제 효창공원 일대에 예. 주둔했습니다. 오늘날 효창공원 일대. 아, 왜냐하면 그 줄기 자체가 마포까지 이어지는 그 줄기 산줄기 자체가 이제 용산이었는데 네. 그 일대를 근거지로 해서 경복궁을 침략하기도 하고 그리고 네. 또한 청일전쟁 당시에요. 동학농민혁명군을 진압하기 위한 이 거점으로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제가 좀 자료를 보니까 청일전쟁 당시에도 이 둔지산 일대에 일부 일본군 네. 중대가 주둔하기도 했더라고. 그건 네. 왜냐하면 이 남대문에서 숭례문에서 나와가지고 한강을 건너가는 굉장히 중요한 여기 교통로였습니다. 네. 조선통신사 아시죠? 예. 통신사들이 어떤 경로로 지나갔을까요? 조선통신사도 마찬가지 예전에 남대문을 나와가지고 이 후암동 일대 예. 그리고 이제 이태원 쪽으로 넘어가서 서빙고로 해서 용인으로 이렇게 넘어갔던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길목이자 교통로였군요. 예. 교통로였던 겁니다. 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청일전쟁 시기까지의 그 일본군들이 활용했던 또 중요한 전략적 거점은 전통시대의 그 용산을 이야기를 한 것이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군기지 둔지산 일대의 그 용산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러일 전쟁 이후부터 이 일대를 일본군들이 대규모 영역을 수용을 해서 예. 거대한 영구 병력 기지를 만들게 됐던 것이죠. 일본 군들이 그러니까 한일합방 이후에 군 기지로 사용한 것은 맞는데 네. 그 전에 뭐 청나라나 뭐 임진왜란 때 왜군 또 몽골군 뭐 일부가 뭐 그 비슷한 지역에 주둔하긴 했지만 어쨌든 정확한 의미의 용산은 현재 용산은 아니다라는 얘기네요. 네. 하지만 이모군란 당시에는요. 예. 1882년 이모군란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청나라 부대가 네. 현재 둔지산 일대에 주둔을 했습니다. 사실 예. 이모군란 그 시기에 청나라 군대의 주력들은 한양도성 내부에 지금 동대문 DDP 네. 과거 이제 동대문 구장에 있던 그 DDP 쪽이 예전에 하도감 군사 훈련장이었습니다. 그 일대에 그 청나라 주력 부대가 주둔을 했었고요. 그 청나라 이모군란 당시에 청나라 주력 부대의 예하 부대인 황사림 부대, 예하 부대 일부가 바로 이 길목을 지키면서 네. 오늘날 둔지산 일대에 주둔을 했고 바로 이때 큰 비극이 벌어지죠. 고종의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 이항이 답방차 이곳을 청나라 부대 황사림 부대를 방문을 했다가 피랍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 용산의 주둔에 있던 청나라 군대에 납치가 되는 사건이 바로 거기서 있었던 거네요. 어떻게 보면 이모군란 당시에 실질적으로 이 용산 일대가 굉장히 현재 용산 미군 기지 일대, 둔지산 일대가 군사 전략적으로 활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은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진주하면서 용산 지역에 자리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지도에서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한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항상 그 군사 기지를 생각을 할 때는 그 기지만을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일본군들은 군사 기지를 설치를 할 때 반드시 이 철도에 인접해서 교통수단과 교통수단을 고려하면서 군사 기지를 설치를 했던 거죠. 예. 잘 아시다시피 경인선이 1899년에 인천 제물포에서 노량진까지 이렇게 부설이 되었죠. 그죠? 네. 그리고 한강철교가 1900년에 개통이 되고 쭉 지금 오늘날 용산역 그리고 서대문 쪽으로 1900년에 서대문 쪽으로요. 네. 예. 철길이 이렇게 놓였었습니다. 예. 이 철길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군들은 전형적인 이 배산임수, 목멱산과 한강 일대에 예. 이런 지형적인 요소를 고려를 해서 이렇게 거대한 연구 병력을 설치를 했던 겁니다. 그러한 부분이 어떤 지리적인 이유가 되겠고요. 예.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정치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요? 정치적인 어떤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지점이 오늘날 용산 미군 기지인데요. 왜 그러냐면 당연히 예전부터 조선통신사가 지나갔던 중요한 길목이고 예. 바로 이 둔지산 일대를 건너게 되면 바로 한양도성으로 들어가는 그렇죠. 인후부이자 길목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널전쟁 직후에 일본군들은 이 일대를 118만 평을 연구기지를 설치하면서 하나의 어떤 그런 인후부, 목을 잡았던 것이죠. 예. 그게 지금 사실은 해방 이후에 또 주한 미군들도 이러한 어떤 군사 전략적인 관점을 보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졌다라고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지금 이제 용산 기지의 공원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계가 없어지고 담벼락이 없어지고 이 땅이 온전하게 우리 품으로 반환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또한 지리적으로도 또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전환기이자 그런 그렇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군 기지의 완전 반환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미군 기지가 이제 일본군이 쓰던 그 군 영지랑 똑같다고 봐야 되나요? 네, 사실상 일본군이 거대한 연구 병력 즉 용산 기지를 만들었던 시기가 1904년에 러일 전쟁이 네. 발발하고 한일 의정서를 배경으로 해서 군사 전략적으로 일본군들 마음대로 이제 수용을 할 수 있었다라는 네.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한일 의정서 제4조에 나와 있는데요. 예. 그 조항을 근거로 해서 이 일대를 수용을 했던 것인데 그때의 규모가 한 118만 평 정도였는데 그게 바로 해방 이후 현재까지도 거의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좀 이제 부지의 네. 규모 부지의 어떤 변동이 있긴 있었지만 그것이 어떤 골간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이제 그 국방부 청사가 대통령 집무실로 이용이 될 것으로 지금 인수위 측에서는 발표를 해놓은 상태인데 말이죠. 뭐 당선인 측의 의지도 확고한 것 같고요. 근데 이 국방부 청사가 현재 그 지금의 위치로 오게 된 것은 언제였습니까? 네, 사실 국방부 청사가 현재 위치로 오게 되기까지도 굉장히 좀 지난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해방 이후에 우리가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 어간에 우리 대한민국 육군도 사실 창설이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는 남조선 국방경비대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육군이 이제 창설되게 되는데 그 시기에는 이 용산 기지에는 미군들이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 7사단이 주둔을 하고 있어서 예. 그때 국방부의 위치는 육군본부와 함께 있었는데요. 용산 기지에 미군 미 7사단 병력이 주둔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우리 대한민국 국방부 육군본부가 을지로 쪽에 있었습니다. 과거 이제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건물에 미군 전기에는 신항공사로 이용이 됐었거든요. 예. 그곳에 있다가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듬해 미군의 군사적 보안 장치의 일환으로 K맥이라는 군사 고문단을 일부를 제외하고 한반도에 주둔했던 모든 미군들이 다 철수를 하게 됩니다.
미군들이 다 철수하게 되니까 이 땅이 어떻게 되나요? 뭐 빈털로 남았나요? 그렇죠. 비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시기에 1949년 7월경에 을지로에 있던 대한민국 국방부 육군본부가 함께 네. 미군들이 다 철수를 했으니까 군사 고문단 일부를 제하고 네. 이쪽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다가 한국 전쟁 시기에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국방부는 부산 임시 수도에 네. 있었습니다. 네. 6.25 전쟁이 끝났습니다. 정전협정 직후에 부산 임시 수도에 있던 우리 정부와 국방부 함께 서울에 환도를 합니다. 그 시기에 현재 국방부로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미8군 사령부, 미8군이 한국 전쟁 직후에 미8군이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우리 국방부가 바로 용산 미군 기지로 들어오지는 못하고 후암동 옛 병무청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예. 네, 계속 국방부 자리가 이제 국방부였었군요. 네, 1970년까지 계속 국방부는 이 일대로 들어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1970년에서야 국방부가 이 일대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용산 미군 기지 안으로. 네. 사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1950년대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이 지역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 미군들이 함께 이웃하면서 그야말로 이제 한미 동맹의 어떤 상징적인 장소로서 또는 국방의 중심적인 국방의 메카로서 그런 기능을 해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말이죠. 네. 이게 지금 용산이 풍수지리적으로 뭐 길지다, 명당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역사 그 학자시기 때문에 뭐 그런 대답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민간의 속설로 남아 있는 이 그 명당설 이런 거는 뭐 언제부터 이렇게 얘기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저는 사실 그 풍수지리라는 게 뭐 우리 한국의 어떤 이런 자연 환경과 어떤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동양 철학의 일정 부분을 반영했다라고 저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용산 기지에는 용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둔지산이 있고 또 용산 뭐 용머리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운운하고 용의 기운과 용의 지맥을 이야기하지만 그런 얘기를 할 근거가 없다는 네, 얘기죠. 사실은 역사 지리적으로도 그건 맞지가 않고요. 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땅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역사지리적인 맥락과 아울러서 특히 이모군란 시기에 이제 청나라 군대도 주둔했었고 러일 전쟁 직후에 이 땅을 본격적으로 수용을 하면서 사실 100여 년간의 이 한국 근현대사의 어떤 질곡의 역사가 이곳에 있었던 부분이고요. 또 한국 전쟁 이후에 또 그야말로 권력 군사 정권의 탄생과 권력 요동의 드라마가 펼쳐졌던 곳이고 또한 한미 동맹의 역사가 이곳에서 탄생되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굉장히 그러한 중요한 땅인 거죠. 어떻게 보면 국제 정치적인 맥락에서 저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당선인이 이 일대를 이제 용산으로 이제 저는 택한 이유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간의 이런 역사적인 맥락, 사실 이 땅은 우리가 제대로 어떤 국제 관계적인 맥락에서 역사적인 맥락에서 왜 우리가 이 땅을 빼앗겼고 왜 외세 주둔의 역사로 점철이 되었고 또 이런 그런 어떤 아픔과 어떤 이런 외세 주둔의 역사를 극복을 해서 그야말로 이제는 자주 또 평화 시대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우리가 다시 되돌아보고 성찰해야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땅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 일대를 용산으로 이제 이전을 하려고 하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용산 공원이 이제 용산 기지가 공원이 되고 어떤 국민들과의 어떤 소통을 강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명분이 되지만 이 땅이 가지고 있는 그 역사성과 그 장소성을 저희는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현대사의 그 요동치는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 용산의 의미를 다시 좀 새겨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용산이 그 용산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용산 역사 전문가 김천수 역사학자였습니다.